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 자담에는요, 각 공간과 영역을 뛰어넘는 트랜스로컬티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 주제로 정책 자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네 분을 모셨는데요. 예,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에자이 기업사회혁신 그리고 나우 사회혁신 랩의 소장을 하고 있는 서정주 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업에서 지금 사회혁신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그렇지만 항상 울컥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시단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결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는 시다세 대표 한선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은주 네, 책임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한 15년간 국제협력, 최근에는 이제 개도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매터 랩스 코리아에서 대표이자 시스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강은지입니다. 다크매터 랩스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그리고 기술 변화 시대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크매터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암흑 물질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조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현상 저변에 있는 규제 혹은 금융 또는 문화와 같은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들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저희의 취지에서 암흑 물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디자이너라고 표현하셨는데 시스템 디자이너가 어떤 건지 조금 네. 표현 부탁드릴게요. 네, 다른 모든 분들이 다 시스템에 대한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층위에 있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그리고 법률, 테크놀로지, 문화, 제도 이 모든 시스템 층위에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변화의 과정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트랜스로컬리티인데요. 저는 트랜스로컬리티를 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랜스로컬리티를 비빔밥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만들어서 비빔밥이라는 새로운 뭔가 활동이나 뭔가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각 지역별로 가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비빔밥으로 표현되는 그 부분을 만들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머 이게 함께 모이지 않으면 안 되네. 비빔밥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진 부분이 서로 융화되면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지네라는 부분도 하나가 들고 또 한쪽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가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부분인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은 혼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주체가 함께 되는 상황인데 저는 비빔밥이 각 주체가 서로 별개인 부분이 어떻게 하면 협력의 부분을 만들어낼 것인가 부분이 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빔밥이 굉장히 로컬하면서도 글로벌한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네 분을 모셨는데 네 분을 모시고 그 자담회를 할 때 기획한 부분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기업에서 사회 혁신을 하고 계시는 거고 두 분은 NGO 단체인 거죠. 그리고 글로벌한 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김은주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부분과 함께 하면서 ODA 사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각이 하고 있는 부분이 비빔밥으로 표현됐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비빔밥을 만드는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만 하다 보니까 이 비빔밥이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이것이 로컬한 부분하고 연결되고 어떤 부분은 공유경제랑 연결되고 어떤 부분은 돌봄이랑 연결되고 어떤 부분은 문화예술하고 연결이 되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분을 모시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비빔밥을 만들어낼 것인가. 근데 비빔밥의 영향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돌봄, 새로운 기후변화에 어떻게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가면서 새롭게 좀 더 큰 차원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트랜스로컬리티라고 저는 개념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우리 네 분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트랜스로컬리티를 어떻게 인지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 활동과
생각했을 때 연결했을 때 난 트랜스 로컬들은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 그 얘기를 듣고 싶네요. 예, 우리 제시님. 먼저 비빔밥에 대한 비유에 진짜 박수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 트랜스 로컬리티는 정말 비빔밥이 그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HHC라는 기업 이념을 가진 회사에서 휴먼 헬스케어 활동이라고 근무 시간의 1%를 현장에서 환자나 또 생활자들과 공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나이가 드시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개인이 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나답게 안심하고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문화예술 사회혁신 활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음악으로 이제 지역의 혹은 어떤 공동 주제를 가진 그룹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고 전문 뮤지션이 작곡을 하면 일반 주민들이 작사를 해서 이 노래를 발표하는 작업들을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뭐 혹은 특정 질환이 있으신 뭐 뇌전증, 또 어르신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제 그룹별 활동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느끼게 된 것이 아무리 당사자들을 역량 강화하고 주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을 높인다 한들 그 지역 자체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변화를 추구해 가야 할 대상, 또 그런 기존의 특정 그룹에서 이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로 넓히고 지역의 사람과 사람, 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활동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총 7개 지역에서 노래를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뭐 음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또 마을과 마을을 잇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뮤지컬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시다가 뮤지 로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셔서 그걸 따라서 지금 뮤지 로컬로 아예 그냥 저희도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로컬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같으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파트너 기관을 찾아서 그 파트너 단체와 함께 마을의 주민을 모집하고 또 어떤 주제로 노래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 노래로 나중에 방송국이나 그 마을의 축제에서 이후의 활성화 활동을 이어가는데, 그 기관의 특징에 따라서 혹은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따라서 이 노래들이 발전해 가는, 또 이 이후의 변화가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다 달랐어요. 또 지자체가 잘 협력하는 곳도 있고 아예 지자체와는 반목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로컬마다 다른 특징들이 있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큰 미션은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같이 변화해 갈 수 있을까, 서로 배워야 할 것을 어떻게 러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이제 리빙랩을 만들어서 그 로컬의 이야기들을 엮고 또 돌봄 전환을 그 로컬별로 진행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얘기가 끝이 없네요. 예, 한성경 대표님. 예, 트랜스 로컬리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금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 개념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희 씨닷에 대한 설명도 시작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 15년 전쯤에 사회혁신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이제 한국 사회에 소개됐을 때 우연이라기보다는 제가 일했던 곳에서 그 흐름을 좀 더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현장에 혹은 그 시점에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사회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좀 더 주류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정책과 만나고 또 마을이나 현장들과 만나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훨씬 더 큰 정책이 되기도 하는 모습들 좀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씨닷을 만들면서 했던 일들은 그런 이니셔티브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소개되는 것이 이 이니셔티브가 되어가는 과정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두 혹은 여럿이 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기계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왜 친구를 만나듯이 서로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 때 또 같이 해보고 싶고 또 더 배우고 싶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설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다양한 만남의 자리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개념으로 많이 부르겠지만,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좀 과정이 있었다면, 한국 사회 사회혁신이 들어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좀 더 시장 안에서 혹은 지금 있는 시스템 안에서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강화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게 됐고,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자본을 계속해서 흡수하기 어려운 모델이라든지, 혹은 어떤 정책화돼서 강력하게 만들어지긴 어렵지만 그 자체로는 아주 로컬하고 아주 유니크하면서도 또 어느 다른 나라에도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이었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좀 더 이렇게 빛을 발하기가 어렵다는 걸 많이 좀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트랜스 로컬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면서 씨닷이 좀 더 집중하고 싶고 이 사회에 보여주고 싶고 연결하고 싶은 사례들 중에 아마도 이런 좀 지역성을 지키면서도 좀 글로벌한 무대에서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특히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산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당연하기도 한데,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까 할 때 이 좀 더 로컬을 넘어서서 하지만 로컬을 유지하면서 또 만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씨닷의 뜻이 뭐예요? 씨닷은 여러분들 아마도 아주 유명한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 때문에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Connecting Dots라는 뜻으로 점들을 연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결의 힘이 뭔지 좀 알고 싶고, 또 그 연결의 힘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어서, 예를 들어 그 연결이 되게 위계적이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좀 더 수평적으로 만나고 좀 더 그 안에 이해관계보다는 좀 더 우정의 관계가 많을 수 있는 관계를 좀 지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원준님, 네. 책임연구원님. 예. 질문이 그 트랜스로컬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인식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요. 있는가에 네.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트랜스로컬리티라는 그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약간 설레이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자들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 개념 하에서 뭔가 좀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기존에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많고, 또 고민을 하던 시점에 이 용어를 접하게 됐고요. 기존 이제 제가 그 과기정책연구원에서 했던 그런 ODA 사업,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죠. 정부가, 우리나라가 50년대 사실 아무것도 없이 어떤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우리가 표현하고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 받은 게 참 많은 나라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 어떤 국제 협력을 하는 데서 좀 더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의미를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사실은 이 과학기술 ODA 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됐고요. 기회는 굉장히 좋았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2015년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그 지속 가능 발전이 채택이 되고 의제가 채택이 되면서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그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제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걸 좀 페이백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경험들을 많은 개도국과 공유를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해보자라는 게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었고 또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예산적인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받고 K-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개도국 정부 공무원들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에는 이제 정책 자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월드뱅크나 사실 유엔의 많은 정말 우수한 전문가분들이 수많은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문건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실 정책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받은 거죠. 스스로 한 게 아니죠. 개도국의 그 공무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맞는 정책을 만들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learning by doing, 행동을 통한 학습이라는 그 어프로치, 그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했고 그러려면은 한국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알려주되 문제인식과 문제 정의와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것은 개도국의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또 개도국의 많은 그 혁신 주체들이 함께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K-이노베이션이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 하에서 여러 이제 국가들과 협력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ODA 사업들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투입을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그 해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2014년부터 이런 과학기술 ODA 사업들을 하면서 한 10년이 이제 다가가니까 이게 뭘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그해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뭔가 좀 그 자연스럽지 못한 연결과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보다는 뭔가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에 더 집중하게 되는 현상을 제 스스로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 ODA를 둘러싼 많은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그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송 박사님도 그렇고 또 세다스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점을 연결을 하는데 그 점이 선이 돼야 되고 또 면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연계 역량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를 연계할 수 있는 주체가 또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이나 또는 뭐 이 과학기술 ODA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그 접근의 기반에 트랜스 로컬리티라는 이런 개념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지금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강거진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좀 저희 다크매터 랩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트랜스 로컬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기간을 만든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5년 동안 원래 5명이서 런던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7개 국가에 60명이 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한국을 포함한 거의 5개 오피스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저희가 경험한 게 뭐였냐면 지역
국가 그리고 뭐 글로벌과 로컬, 도시와 시골 이 경계 자체가 거의 무너진 상황 안에서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경험을 이제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로컬은 무엇이고 트랜스 로컬은 무엇이고 이 경계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이제 경험을 지난 한 2, 3년 동안 하게 되면서 좀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한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저희가 공동적으로 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미션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약간 어떻게 보자면 지금 기후위기도 있고 사회에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집중하게 됐는데 하나는 어떻게 보자면 지금 도시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 기반의 솔루션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보는 것들. 또 두 번째는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수많은 건물들이 이제 새롭게 재건축이 되어야 되고 레노베이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도시 규모의 레트로핏을 우리가 해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지금 기술 개발 시대에 인간 개발의 어떤 모델에 대한 새로운 멘탈 헬스를 우리가 새롭게 이제 꾸려볼 것인가. 이러한 어떤 크고 굵은 테마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클러스터처럼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비빔밥 말씀하셨잖아요. 비빔밥을 만들면 재료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각각이 만드는 비빔밥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추장 많이 넣고 어떤 사람은 뭐 모르겠어요. 참기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똑같은 커다란 미션들이 각각의 로컬에 들어왔을 때는 공예, 크래프트맨십을 통해서 그 똑같은 개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고 그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것들 안에서 이 개념들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이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랜스 로컬리티를 어떻게 경험했냐 얘기해 보자면은 저의 경험에서는 유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넷제로와 같은 다양한 그 이론들이 한국 사회, 아시아 사회에 왔을 때 이 아시아의 독특한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이 동시에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그 지식의 인프라가 역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의 어떤 가능성들을 저는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트랜스 로컬리티의 개념이 아닌가 싶네요. 예, 저는 네 분을 모셨을 때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근데 저는 우리 제시님이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비빔밥을 만든다고 할 때 이게 어머 세계적인 거야. 아니면 이게 우리 고유한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트랜스 로컬티 개념에는 젠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트랜스 로컬티 개념을 들었을 때 가장 설렜던 부분은 이 부분이 내가 있으니까 줄게 이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아까 말했다시피 장애인들도 장애인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은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간의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인식하면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김원주 책임연구원이 고민했던 부분, ODA 사업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있는 거, 우리 기술이 있어, 우리 정책이 있어, 우리 한번 성공해봤어. 이 부분을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평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립심을 만들어낼 것인가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주목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들하고 트랜스 로컬티를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좀 할게요. 우리 서정주님 아까 뮤지 로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만 트랜스 로컬리티랑 연결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좀 더 자랑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트랜스 로컬리티란 단어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부끄럽게도. 근데 트랜스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제 크로스라는 의미도 있고 초월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역과 지역이 만나서 무언가 깊이 교류하고 주고받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뮤지로컬이란 프로젝트를 이제 가수 이한철 선생님이랑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지역마다 외지 사람들에 대한 좀 거부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방식들이 많이 달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장애인이나 또 어르신이나 질병이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포용사회
또 지속가능 환경적으로도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지속가능 사회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이제 포용적이지 않으면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그 지역으로 다가가자라고 했고, 각 지역마다 그런데 문화가 너무 다르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의 성향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이제 가방을 메고 찾아가서 막 저희 프로젝트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신뢰가 생기고 한 3달 정도에 걸쳐서 같이 노래를 만들고 서로 어떤 스킨십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런 과정 끝에는 이제 연결이 분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된 이제 그 로컬과 로컬들이 저희 전국 반상회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치킨 한 마리씩 시켜서 맥주랑 같이 이제 전국 반상회 하면서 서로 간의 마을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해보고 싶은지,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서로 이제 견학을 가서 서로의 활동들에 대해서 러닝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을들은 이제 돌봄에 대해서 생각은 있고 무언가 해야지라고는 하는데 이제 아이디어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이 뮤지 로컬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 돌봄 리빙랩 네트워크를 같이 조직해서 그 돌봄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뭐 울산의 지금 해녀 마을에서는 누나대학, 뭐 누나평동대학 이런 걸 만들어서 그 해녀 어르신들이 같이 학습하고 건강에 대해 공부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이런 유사한 활동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뭐 딱 트랜스 로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학습한다라는 것은 연결되었을 때 많은 학습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어떤 리소스들을 같이 나눠서 더 큰 것을 향해서 같이 미션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트랜스 로컬리티, 트랜스 로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시대한선 그 이름 자체만으로 트랜스 로컬리티 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활동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도 이번 개념을 되게 뭐 잘 사용하거나 뭐 늘 유념하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경계를 넘어선 연결이라는 게 어떻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혹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남의 장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학습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가졌던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안타깝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와 함께 만나는 경험이라는 게 되게 우리는 좀 배워야 하는 존재고, 그다음에 밖에서 들어온 것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경험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경험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저희가 어떤 만남의 장을 만들거나 혹은 해외에서 한국에 오셔서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다들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랫동안 이제 서울시의 다양한 변화들을 지켜봤던 해외의 다양한 도시들의 사회 혁신가들의 경우에 한국에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 왜 이런 걸 숨기고 있냐,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냐 너네는, 이런 얘기를 왕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의 사례 중에서도 성미산 같은 마을을 가본다든지 혹은 그 외에도 다양한 특징 있는 마을을 가봤을 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하고 또 그 마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는지 되게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게 또 사실 저희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마을 공동체와 함께 아주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해외에 있는 연사를 처음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하시고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신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 온 사례는 이제 헤이스팅스라는 아주 좀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 이제 커먼즈 모델이었는데 이제 그 헤이스팅스 모델하고 또 경기도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분들하고 만났을 때 전혀 헤이스팅에 오신 분이 뭐 우리가 너무 잘난 것 같아 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 얘기가 너무 멀고 어렵게 느끼지 않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가깝게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각자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 예를 들어 헤이스팅스가 가지고 있는 뭐 새로운 자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 사람들과 의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도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사실 경기도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사례에서 이미 자기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언어는 되게 다르지만, 그리고 그 언어 중간에 도움이 좀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서 충분히 서로가 우리가 되게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되게 충분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헤이스팅스에 있으신 분도 되게 기꺼이 너네 꼭 우리한테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꼭 너네 사례를 가서 직접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해주셨거든요. 이런 지점들이 사실은 서로를 되게 이해하고 우리가 같은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관계 속에 놓였구나를 발견하게 되시면서 이제 한국에 계신 마을 활동가 분들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어려움은 누구나 다 돌파하고 있구나 하고 좀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연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서로 로컬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로컬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충분하게 자신의 어려움이면서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려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하는 모습을 트랜스 로컬리티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원주 책임님은요? 네, 질문이 어렵네요. 쉬운 듯 어려운 것 같은데, 지역에 대한 그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앞에서. 저는 이제 그 트랜스 로컬리티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제 그 과학기술 5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그 장면들이 사실은 좀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은 매번 이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고민했던 그 지점이 결국은 연결이었고 확산이었고 변화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근데 늘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왜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그 개도국 ODA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노래를 들은 노래를 좀 이야기를 할까요? 네. 네. 그 에티오피아에서 부르지는 못하고요. 좋아요. 네, 에티오피아 수도가 이제 아디스아바바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정책 자문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체 워크숍을 기획하고 또 주관해야 되는 입장에서 고민이 됐던 거는 사실 우리 에티오피아 정부의 20개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걸 했었어요. 근데 뭐 20개 분야라는 게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설탕, 그리고 에티오피아 하면 커피잖아요. 커피, 교통,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들이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지점에서 이런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우리의 어떤 세대에서의 전문가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과학기술 1세대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야 됐고,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같이 가셔서 또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로드맵 작업을 해주실 분을 찾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연결을 시켜주시고 또
그 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에티오피아라면 가야지. 왜?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때 에티오피아에서도 네, 군인을 또 파견을 했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피로 맺어진 어떤 형제라는 그런 게 우리 세대 이전 세대에는 사실 그런 감정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자 분들을 20분을 이제 섭외를 했었고 또 사정이 있어서 다 가지는 못했지만은 10분 이상의 분들이 에티오피아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8월이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대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있던 장소였던 호텔에서 뭐 개도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전기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60평생, 뭐 70평생 처음 경험하신 일이 생겼어요. 하루에 2번 이상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죠. 그러니까 그 좁은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같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험이 공유된 거예요. 공유된 경험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워크숍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기분을 어떻게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에티오피아는 커피죠. 커피숍을 가죠. 가서 우리 함께 또 다음에 일을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 비가 정말 억수같이 다시 쏟아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파트나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양철 지붕이라는 경험을 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정말 에티오피아는 그런 양철 지붕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비가 오니까 달려갔는데 양철 지붕 아래에 이제 다 같이 옹기종기 서게 된 거죠.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더 컸고 근데 그 와중에 한 분이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노래가 이제 홍서범 씨의 이제 그래라는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에서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비는 너무 쏟아지고 있는데 가사가 이제 쫙 나오는 거죠. 그래 나에겐 꿈이 남았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노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우리에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귀에 너무 꽂히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분들이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10시간 이상의 그 항공 일정을 소화하면서 에티오피아에 오셨고 시차도 맞지 않는 곳에서 일주일간 정말 처음 만나는 그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어떤 문제들을 듣고 그러면서 또 한국은 그때 우리도 그런 고민을 같이 했어. 우리도 했고 우리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우리가 또 만들어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발전할 수 있었어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그 고유의 경험들을 너무 잘 전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무원들이 100명이 넘는 분들이 정말 일주일간 1시간도 빠지지 않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서 로드맵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나가 아닌 우리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처음 만나서 어떻게 보면 저는 ODA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사회 혁신 여러 프로그램들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고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미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그 경험이 트랜스 로컬리티와 어떻게 잘 연결될 수 있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거는 연결이고 그 앞에는 자연스러운 연결. 네, 네, 좋습니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건지님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재밌게 들어서 이렇게
정답으로 맞춰져 있는 답을 하기보다는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생각난 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연결과 연결시켜서요. 그러니까 연결을 만들 때에도 그 연결을 되게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아프리카에 있는 다양한 리더들이 모여서 거대한 그 정책 담론을 만들고 그 정책이 각각의 국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의 어떤 텐스도 있고 동시에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그 연결의 상황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나이로비에 갔는데요. 한 3달 전인가요? 그때는 저의 역할은 국제적인 미국에 있는 펀딩을 하는 기관의 컨설턴트로 가게 됐어요. 제가 컨설턴트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역할은 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20개가 넘는 아프리카 리더들과 함께 어떻게 지금 기후변화 시기에 질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을 그려주고 시스템 전환의 프로세스를 그려주는 일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그 양복 입고 아주 포멀한 자리에서 그 연결의 장을 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 날에 정말 로컬에 있는 한 나이로비에 가면은 가장 그 큰 인포멀 그 세틀먼트가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연찮게 거기에서 커서 지금 성공적인 NGO 센터에서 일하는 건강한 청년을 만났고 그 청년의 소개로 자기가 어릴 때 배웠던 학교를 저희가 방문하게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갔는데 엄청 낙후해요. 학교에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이 정말 되게 조그마한 곳인데 저희가 이제 혁신을 전공하는 이제 디자이너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당장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들어보니 너희는 건축을 공부했고 디자인을 공부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기서 3시간 안에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막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남았는데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연결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그 연결의 순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국제질서 그리고 로컬의 아프리카 리더십 그리고 정말 로컬에 있는 정말 숨어있는 그 학교 안에서의 그 로컬이 원하는 그 니즈 스케일이 너무너무 다양한데 돌아오는 길에 이 다양한 스케일의 로컬과 글로벌을 제가 어떻게 정말 연결을 지어야 될지 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 이론을 생각해 보자면은 하루에 얼마를 받고 일을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고 정말 하루에 1달러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정말 그 스케일의 규모 안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랜스 로컬리티 얘기하면 각기 다른 그 스케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것인가라는 얘기가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제가 최근에 했던 일이어가지고 경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저 뭐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네. 아니 생각이 나고 또 저희가 어떤 자리에 같이 있었을까 약간 좀 상상을 해보다가 그 사실은 이제 은지님을 제가 처음 만난 거는 저희 Unusual Suspect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이제 제시도 같이 해주셨었는데 그 행사가 되게 독특한 행사였는데 페스티벌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모두가 되게 즐겁게 참여하는 거라고 이해하실 텐데요. 이게 원래 이제 영국에서 좀 글로벌하게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식스라는 기관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몇 개 도시에서 매해 되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혹은 같은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되게 새로운 어떤 마주침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회혁신 하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가 있는데 그걸 좀 뛰어넘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식스가 이제 한국에서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고 당시에 이제 시닷은 좀 새로운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사회혁신도 너무 정해진 주제가 항상 있고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사회혁신 하는데 좀 더 일상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코드를 못 만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시닷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해서 식스와 함께 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식스는 이 준비를 한 5개월 정도 항상 한대요. 근데 한국은 보통 이런 사업은 한 2, 3개월 하고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되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그럼 너네 어떻게 했니? 그냥 자료 보내봐봐. 그럼 자료를 보고 우리식으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식스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떤 걸 구현하고 싶었는지 되게 자세하게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좀 소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식스가 직접 왔어요. 그래서 식스의 이제 스태프들이 한국에 와서 저희랑 같이 저희가 만들 대화의 모듬에 같이 참여할 만한 기관들을 막 이렇게 소개해주는 시간을 서로 갖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새로운 형식이니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야? Unusual Suspect Festival? 도무지 모르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이해해서 해보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좀 같이 할 파트너를 찾으려고 그 식스와 함께 일주일 동안 다양한 기관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좀 경험했던 방식이 있었는데 처음에 미팅을 할 때마다 식스가 이제 저희랑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식스는 식스대로 할 얘기를 준비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할 얘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식스가 먼저 앞에서 얘기하고 우린 뒤에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팅을 준비를 하다가 되게 어려운 미팅을 하게 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같이 이제 펍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오늘 왜 이렇게 힘들었지? 왜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됐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네가 프리젠팅을 너무 못했어. 뭐 아니면 누가 그때 했었어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한 이제 식스의 친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대화는 C- 만들 거고 그다음 지금 만나는 사람도 C- 다 소개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 사업을 소개하고 있지? 앞으로 C-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얘기해보자. 해서 이제 그날 저희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C- 이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우리 주체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서사를 만드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고 생각했는지, 왜 식스를 이 자리에도 모셔서 말하자면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 파트너를 만나서 이걸 제안하고 싶은지 우리의 서사대로 한번 다시 이렇게 구현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미팅을 가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식스가 우리가 먼저 했던 친구인데 이제 C- 할 거야. C- 이제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C- 저희의 서사대로 왜 우리는 이 모임을 하고 싶은지 설명을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저희가 이것의 되게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 식스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왜 이걸 하고 싶은지 너무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되게 C- 하고 싶은 행사의 모습으로 저희가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날 즈음에 식스가 이젠 정말 C- 그냥 해도 걱정이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우리와 그 다음에 미리 해본 이제 식스가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해본 경험이 아직은 이 주제로는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전수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게 천천히 저희한테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우리답게 만들 수 있을지 약간 이렇게 스페이스를 이제 식스가 고민을 해준 거죠. 저는 그 과정이 아주 신기한 배움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약간 글로벌한 연결에서 이렇게까지 천천히 배워본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언석배도 되게 저희한테는 저희의 사업처럼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때 만들었던 대화로 함께 시작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뭐 저희 덕분은 전혀 아니지만 아마 이제 저희와 만나면서 더 어떻게 가실지 고민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되게 그 행사를 되게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트랜스 로컬리가 로컬이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송희집 박사님하고 2005년도, 2006년도에 탈추격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동안 항상 우리는 추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를 모방하는 데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길을 만들어야 되는 탈추격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 로컬리티도 사실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나래티브를, 우리의 서사를,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요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데요. 저는 우리 강헌지님이 말했던 부분하고 연결되고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그 연결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도적인 연결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우연치 않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연결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런 연결을 뛰어넘어서 조금의 협력 단계를 가져가는 어찌 보면 협력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리빙의 개념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만나
그 우연치 않은 그 만남, 연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면서 정말 네가 가면 나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저는 트랜스 로컬리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연결, 뭐 교류, 상호 그 작용 이런 부분도 제가 하지만 저는 리비니벌 개념을 통해서 한 번 더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 로컬리티 개념은 그런 이론적인 개념 밑에 숨겨져 있는 많은 얘기들을 더 덜쳐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왜 지금 트랜스 로컬리티야? 왜 트랜스 로컬리야?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어떤 문제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을 신뢰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김원조 님이 얘기했던 부분, 에디오피아랑 얘기했을 때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피로 맺어진 관계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나는 당신한테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과 함께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경험한 거 다 아낌없이 줄게. 너네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교감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트랜스 로컬리티, 트랜스 로컬 그 개념이 아무리 좋아도 내 얘기로 그리고 우리 활동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향후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조금 더 가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좀 얘기를 마무리를 한번 할게요. 우리 서정주 이사님.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이 나우 사회혁신 랩이라고 하는데 그 나를 있게 하는 우리라는 뜻이고요. 이제 애자이가 환자들, 생활자들과 공감하면서 어떤 사회로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모두 안심하고 나답게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질병이나 장애 그리고 나이가 듦에 대해서 포용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뮤지 로컬 프로젝트를 이제 지역들이 활성화되고 연결돼서 각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기업이 물론 다른 파트너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지만 이제 기업이라는 그 민간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회사 내에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에너지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분명 가능성, 잠재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성미산 마을에서 저희가 지금 돌봄 리빙랩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역인 춘천에서 또 어르신들 케어 카페 하는 사례와 이 또 성미산 마을에서 하는 청춘살롱 사례가 교류하고 서로 학습하고 또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마을들과도 연결이 돼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속 가능한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연대할 수 있도록 지역을 넘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이제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좀 경계를 넘어선 연결, 특히 이제 국경을 넘어선 연결을 많이 했다면 이제 사회혁신의 많은 분야들은 이미 스스로 많은 연결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스스로의 역량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한 2019년부터 시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제 그 제시가 하고 있는 돌봄과도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주거복지와 관련된 영역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찮게 알게 됐고 이제 그 영역은 지원주택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원주택이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혹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혹은 노숙의 경험이 오랫동안 있으셨다든지 노인분들 중에 이제 만성질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사실 시설로 가는 어떤 결정을 맞이하기가 쉽죠,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설로 가지 않게 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면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고민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만들어낸 모델이에요. 그래서 주택처럼 이제 거주하는 공간과 함께 이 사람이 이 지역사회 혹은 동네에서 살려면 필요한 어떤 서비스, 생활 서비스이기도 하고 의료보건 관련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결합해서 제공해 주는 모델을 지원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주택이라는 모델이 한국 사회에
이제 막 시작해서 아주 서울시에서만 사실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원주택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결과가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시가 말한 것처럼 모두가 돌보는 역량을 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내가 우리가 되는 것, 이제 이런 개념을 구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모두가 배제되지 않는 사회라는 걸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고 차별되지 않는 사회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럼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시도를 해야 될까. 저는 지원주택이 하고 있는 시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입주자분들, 코디네이터분들 혹은 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되게 새로운 미래의 돌봄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모델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확장하는데 C- 연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이 지원주택에 활동하고 계시는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을 좀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해외에 이미 지원주택을 하고 있는 사례들과 연결시키고 좀 더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정책가 그런 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험이 맞는 경험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가는데 다양한 경험들을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해외에 캐나다에 있는 플랜이라는 기관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호주를 비롯해서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컬 에어리어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이라든지 혹은 영국의 쉐어드 라이프 플러스라든지 그런 이제 아주 작지만 아주 가까운 돌봄을 모든 사람들이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들을 좀 연결해보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한국의 지원주택 모델이 좀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하고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어떻게 좀 같이 연결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 혁신 역량 강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지금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만 변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공무원만 이해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과 또는 어떤 혁신 주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별로 우리는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좀 더 ODA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ODA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그 ODA라는 이런 여러 사업들을 관심을 갖고 또 예산을 지금 이제 책정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NGO라든지 또는 혁신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런 ODA로 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일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지속 가능 발전에는 no one leaves behind. 누구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그런 구조로 우리는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들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내용들이 풍부해서 뭘 덧붙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지금 얘기 나왔던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을 만한 정말 훌륭한 개개인들, 기업들 그리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을 만한
거의 열려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웹 3.0도 나오고 있고 지금 훨씬 더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물리적인 관계를 넘어서 연결을 하고 협업을 하고 결정을 짓고 장기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프로그램을 조달할 수 있는 그걸 좀 디자인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시스템 데몬스트레이터라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되게 이른 시기예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가장 어려운 지점은 단기적인 프로젝트와 단기적인 성과를 원하는 이러한 문화 안에서 장기적인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조달하고 미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되게 구조적인 인프라와 그리고 프로세스의 아키텍처가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잘 디자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내용이 없이는 사실 프로그램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있고 방향이 있겠지만 우리를 묶어낼 수 있는 하나의 아젠다, 기후위기가 지금 그런 주제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되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스케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조그마한 스케일이 동네 규모로 나중에 도시 규모로 혹은 도시와 도시를 넘어서 혹은 대륙과 대륙을 넘을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내용을 더불어서 디자인하는 걸 저희는 참 해보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예, 오늘 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트랜스로컬리티로 오늘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네 분이 트랜스로컬리티를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어머,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이런 개념으로 나오고 있네. 그리고 앞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겠네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좀 더 멋진 거로 조금은 세련된 개념으로 이 개념을 엮어서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자리. 그리고 그 트랜스로컬리티 개념 굉장히 어찌 보면은 영어의 개념이고 뭔가 세련된 말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울컥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이고 저는 방금 그걸 굉장히 쉬운 말로 비빔밥으로 표현했는데 비빔밥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비빔밥을 만들면서 우리가 얼마나 설렜지? 비빔밥이 만들어줄 이 부분이 나한테 뭐지? 이런 부분으로 좀 같이 만들어 가는 개념에 조금은 그 리빙앱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탈출격 개념이라든지 우리 선생님이 말했던 연결 개념이라든지 다양한 개념들이 결합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정책 차담회를 마무리할 건데요. 네 분 정말 뜨겁게 응원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진화된 내용으로 자담회를 진행할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